자, 10강입니다. 자, 5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 절차입니다. 여러분,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얘기가 나오는데,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자, 일단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이제 많이 공부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그 기본 내용이 습득이 돼요. 그럼 등기법 시간에는, 뭐, 지상권이 뭐냐, 이런 걸 이제, 그건 이미 민법 시간에 마쳤기 때문에, 등기 절차를 공부하는 거니까, 등기할 때 신청서에 뭘 쓰는 거냐, 그 다음에 그 특징과 이제, 그 절차상의 특징과, 등기 절차상에 등기가 되는지 안 되는지, 등기상의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절차를 이제 공부하는 것이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용익물권의 특징을 한번 보자니 용익물권. 용익물권. 그 용익물권 시험 문제에 나오는 이 용익물권의 특징 얘기면 항상 우리가 앞에서 계속 배운 대로 이 용익물권은 뭐에 대해서 부동산 전부도 가능하지만 부동산 모두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일부도 당연히 뭐 할 수 있다. 등기할 수 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뭐 전부가 등기 대상이 되는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무엇도 일부도 등기할 수 있다. 근데 절대 안 되는 게 뭐냐 하게 되면 뭐에 대해서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등기가 된다 안 된다 이거.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절대 등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자 용익물권의 특징은 뭐냐 하게 되면 일단 뭐예요? 점유를 해야 돼요. 대표적인 게 특히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뭐예요? 점유성, 배타성 강한 물권으로서 점유성이 되게 강해요. 근데 물론 지역권은 점유성이 좀 약하기 때문에 중복적인 게 가능하지만 동일 범위 내에서는 절대 뭐예요? 이 용익물권은 뭐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중복등기가 안 된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중복등기 안 된다. 가장 기본적인. 그래서 여러분 거기서 거기에 자 130 그 1번 지상권에 관한 등기 의 나오죠? 그 의 나오는데 그 의는 여러분이 민법 시간에 이제 자세히 배웁니다. 그러면 거기 자 그 쌍가루 2번 성질이 있고 그다음에 뭐예요? 거기 쌍가루 3번 자 지상권에 객체가 있습니다. 지상권에 객체. 그러면 1번 일필 전부 또는 일부의 등기가 가능해요. 그게 가장 중요한 얘기입니다. 일부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근데 일부에서 등기할 때는 내가 일부 어디 쓰고 있다는 것을 도면을 이제 첨부해야 됩니다. 등기할 때. 공유 지분에서 등기할 수 없겠죠? 그 제목만 보고 일단 이해되자는 얘기예요. 이 얘기에 지금 이게 가장 여러분이 가장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시험 문제 답으로 잘 등기하는 내용이 이기다. 그러니까 절대 부동산 일부는 분할하지 않더라도 그 전체 중에 일부만 등기할 수 있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그러면, 자, 이 내용을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에, 자, 뭐가 있고, 지상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지역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전세권이라는 게 있다. 자, 그러면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에 대해서, 자, 전세권에 대해서, 등기할 때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반드시 뭐예요? 필요적 사항이 뭐냐? 필요적으로 뭘 쓰느냐? 필요적 사항이 뭐냐? 자,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이 뭐냐? 임의적 사항. 임의적이 뭐냐? 임의적 사항. 이게 임의적.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신청서에 이렇게 신청 정보에 뭐예요? 신청 정보에 뭘 기록하느냐? 이제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작년 시험에도 뭐예요? 각종 등기의 필요적 사항이 연결이 잘못된 거, 이제 이런 게 나오듯이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 지상권을 뭐예요? 목적과 뭘 써야 돼? 목적과 범위는 반드시 기재합니다. 목적과 범위. 그러니까 우리가 외울 것은 지상권 하면 목적 범위를 외우라는 얘기예요. 이 목적이 뭐예요? 건물이냐, 기타 공작물이냐, 수목이냐. 이거는 민법 시간에 외우시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는 뭐예요? 목적과 범위를 신청서에, 여기 신청서에 안 쓰면 등기부에 뭐예요? 등기부에 이렇게 신청서에 이렇게 써줘야지만이 등기관이 그걸 보고 등기부에 예컨대 만약에 무슨 등기할 때 1번에서 지상권 설정 등기하게 되면 여기다 등기부에다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나무를 소유할 목적이구나. 범위는 뭐예요? 범위는 자 전부면 전부라고 쓰고 이렇게 전부는 전부라 쓰고 만약에 뭐라면 일부라면 뭐예요? 일부라면 자 뭐라 쓸 것인가 했을 때 만약에 일부라면 땅의 면적이 표제부가 만약에 1000제곱미터라 그러면 여기다가 일부일 때는 뭐라냐면 남쪽 이런 식으로 남쪽 뭐예요? 남쪽 800제곱미터 이렇게 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기부를 통해서 공시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뭐예요? 당연히, 이렇게 뭐예요? 일부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이런 식으로 쓰므로써 공시함으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 지상권은 부동산 일부에서 가능하다. 표제부가 만약에 1000이라고 써있으면, 당연히 이건 일부잖아요, 지금. 그럴 때는 일부가 어딘가라고 도면을 첨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는 전부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다. 일부도 가능한데, 일부일 때는 뭐 내라는 얘기예요, 이거. 도면을 작성해서 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지상권 등기 절차 그래서 여러분 거기 2번에 밑에
신청 정보의 내용, 필요적 내용 나오죠? 필요적 내용. 그 목적 범위 있죠? 그걸 머릿속에 기억하는 게 중요해요. 목적 범위. 그 다음에 거기, B에 뭐예요? 지상권 대상 토지가 전부 일부 가능한데, 전부일 때는 전부라 쓰고, 일부일 때는 뭐예요? 동북쪽 500m. 이런 식으로 이제 기재한 다음에 여기, 등기소에 뭘 제공하라고, 지적도 이렇게 첨부해서 내라 그랬죠? 그런 내용을 여러분 이해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목적과 범위 아닌 거 뭐예요? 존속기간 나오죠?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최장기간은 민법에 규정이 없어요. 최단기간만 30년 뭐예요? 15년 5년이고. 그 다음에 지료, 땅 사용료, 그 다음에 지급시기 있죠? 지료 지급시기. 이런 것은 뭐예요? 임의적인데. 특히 이제 이 존속기간, 지료가 한번 시험에 나왔죠? 다음 중 뭐예요? 다음 중 신청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것 하게 되면 뭐예요, 이거? 이 지료 이런 게 다 임의적 사항입니다. 그럼 이제 지역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가지고 책에 보시면 의의가 이렇게 써 있죠? 지역권은 토지의 소유자 등의 설정 계약으로 정한 목적을 위해서 타인 토지를 자기 토지에 편익에 이용하는 거예요. 타인 토지를 내 토지에 편익에 이용합니다. 내 토지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위해서 남의 땅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자, 토지를 위해서 남의 토지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 이렇게 뭐예요? 만약에 뭐예요?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토지가 있어요. 을이라는 사람의 토지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도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갑이 길이 없어서 이 남의 땅을 뭐예요? 통행을 위해서 자, 남의 땅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러면 자, 이 답이 뭐예요? 답이에요. 논이다. 물이 없어요. 자, 물을 끌어들이기 인수를 위해서 아니면 간망을 위해서 이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요구하니까 요역지고 을이라는 사람은 승낙하니까 승역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암기하기가 편합니다. 자, 그러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뭐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갑과 을이 뭐예요? 계약을 맺고 어디에다가 이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다 1번에서 무슨 등기를 지역권 설정 등기를 해요. 누가 앞으로? 갑 앞으로.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자, 이 지역권 설정 등기는 이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갑의 이 땅은 다른 토지에 대해서 지역권이라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걸 표시하기 위해서 이 지금 요역지 토지 을구에다가 등기관이 직권으로 요역지가 뭐라고? 지역권이다. 이런 등기를 뭐예요? 이게 직권을 한다니까. 이건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항상 설정 등기는 승역지 등기부에 을구에 하다 보니까 이 지역권 등기할 때 필요적으로 뭘 써야 되냐면 목적을 꼭 써야 돼요. 목적. 그 다음에 범위를 써야 되는데 이 범위는 뭐예요? 물론 목적은 인수냐 관망이냐 통행이냐 쓰고 범위는 뭐예요? 전부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일부일 수 있다는. 자, 일부일 수 있는데 일부일 때는 반드시 뭘 첨벌하고 도면을 첨벌하는 죠. 그러면 이 지역권의 뭐예요? 지역권의 임의적 사항은 자, 두 사람이 특약에 대해서 특약에 정하는 거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 옛날에 한번 나왔던 것은 등기 실행을 어디다 하느냐 얘기했을 때 항상 어디다 한다 이거 승역지. 이 승역지 등기부 을구에 한다라고 이제 이해도 가자니까. 그래서 여러분 거기 자, 지역권에 관한 등기 지역권에 이제 특성이 있고 그죠? 여기 특성이 있고. 자, 그다음에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그 지역권에 이제 객체가 있는데 뭐 이게 특성과 뭐예요? 이게 수반성 이것은 이전 등기와 같이 가는 거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와 같이 가는 거니까 이 지역권만 따로 이전할 수 없고 지역권은 다른 권리의 목적이 안 됩니다. 뭐 소유권이나 지상권이나 전세권은 저당권의 목적이 되지만 자, 절대 뭐예요? 이 지역권은 다른 권리 목적이 아니 이게 다 이제 어디서 배우세요, 이거. 여러분. 자, 어디서 배우시니까 민법에서 배우시니까 기본적으로 자, 거기 그 객체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1번 일필 토지 일부 전부 일부 가능하다 했죠? 일부에 대해서 지역권 등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절대 뭐예요? 공유지분에 대해서는 뭐예요? 절대 등기가 안 된다는 거 기본적으로 보시고 그다음에 거기 등기사항 그래서 승역지 지역권 등기사항 그래서 이제 승역지 등기부에 을구에 이제 설정 등기하는 거니까 거기 목적과 범위 요역지 표시 있죠? 기억에 자 그래서 이 목적과 범위 그다음에 무슨 표시하라고? 요역지 표시한다 이렇게 자 이 목적 범위 요역지다 이걸 기억해 두시면 돼요. 자 그것만 보시고 그다음에 다음 장 넘겨보시면 자 전세권의 등기 얘기입니다. 근데 전세권은 물권이 자 용익 물권이지만 담보 물권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저당권자처럼 뭐예요? 경매 신청해서 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게 자 무슨 성질을 가진 용익 물권이지만 담보 물권의 성질이 있다라고 이제 하고 있죠. 그다음 여기 쌍가루 3번의 전세권의 객체 그래서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 전부 일부는 가능하지만 물론 농지에 대해서 뭐예요? 전세권 등기 안 되겠고 공유지분 안 되겠다. 써 있죠. 그게 기본적으로 이게 특징은 항상 이 세 가지 모든 뭐예요? 지상권이나 지역권이나 전세권은
용익물권이니까 이 세 가지 특징은 있다.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공유지분상의 전세권 등기 안 된다는 거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뭐예요? 신청정보의 내용 그래서 A가 전세금이냐 무조건 뭐예요? 전세권은 중요한 게 전세금이에요. 전세금을 반드시 써야 돼. 전세금을 반드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거기 전세권 설정의 목적인 범위 그랬는데 이건 조금 오타입니다. 제가 이제 왜 그러냐면 이 다른 것은 이것은 뭐예요? 이게 설정 목적이에요. 왜? 남이 땅 후에 설정이란 말은 최초로 권리를 취득하는 것인데 또 하나의 어떤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것인데 남이 땅 후에 건물이나 뭐예요? 수목이나 그런 땅 후에 없었던 뭐예요? 새로운 권리를 취득하는 거니까 설정 목적이에요. 근데 이 전세권은 토지를 대상으로 하느냐 건물 이건 다 지역권이나 지상권은 다 땅에 대한 얘기고 이 전세권은 뭐예요? 대상상 목적인 범위 이게 대상상 목적인 범위다니 대상상 목적인 범위다니 무슨 얘기냐면 토지를 대상으로 하느냐 자 그 다음에 뭐예요? 건물을 대상으로 하느냐 대상이 이미 정해져 있다는 얘기예요. 토지나 건물이나 다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뭐는 자 이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땅에 대해서만 하는 거지만 전세권은 토지냐 건물이냐 대상상 목적인 범위다. 그러니까 전세권을 전세권의 설정 목적 이렇게 하면 틀린다는 얘기예요. 대상상 목적인 범위고 범위는 뭐예요? 전부도 가능하고 모두 가능하다. 일부도 가능한데 일부일 때는 반드시 뭘 첨부하라고? 도면 첨부한 토지는 뭐예요? 토지에 대한 지적도 토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건물은 뭐예요? 건물 도면을 그려서 내라는 거예요. 뭐 국가가 발행하는 지적도 그런 게 아니라 자기가 A4용지에다가 그림을 그려서 내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가 그 B는 전세권의 설정의 목적이 아니라 뭐예요? 전세권에 대해서 대상상 고치세요. 대상상 목적인 범위라고 그렇게 이제 이해되잖아요. 그 다음에 임의적 사항은 당연히 뭐예요? 존속기간 있죠? 존속기간은 최장기간은 뭐예요? 최장기간은 10년이고 그죠? 그 다음에 최단기간은 뭐예요? 건물만 1년이고 토지는 뭐예요? 제한이 없습니다. 토지는 규정이 없으니까 10년만 넘지 않으면 되겠고 그죠? 그렇게 이제 존속기간이 있고 그 다음에 위약금과 뭐예요? 위약금과 배상 문제라든가 위약금 자 그 다음에 배상 문제라든가 그 다음에 전세권 뭐 이전금지 특약이라든가 이전금지 특약이라든가 전선세금지 특약이라든가 그죠? 이런 거 다 누가 두 사람이 특약에서 정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가 나오면 용익물권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나오게 되면 요 특징을 먼저 꼭 좀 받으시고 그 필요력상 하여튼 지상권 하면 목적범위, 지역권 목적범위 유역지, 전세권 하면 전세금과 그 대상상 목적인 범위 그런 사항을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 전세권에 대한 일부 이전 등기라고 하는 이제 그게 작년 시험에 나왔는데 올해 작년에 나왔기 때문에 올해 또 나올까 이제 그것은 나중에 문제 풀이할 때 그 기본 개념을 한번 이해만 하겠습니다. 이해만.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답은 항상 그 존속기간이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해야 되는 것이지 끝나기 전에는 할 수 없다는 게 그게 원칙이라고 하는 거 나중에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차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제 민법이라든가 어디에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 상가임대차 보호법 있죠? 거기서 이제 공부하시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제 등기를 할 때 신청할 때 임차권은 차임만 일단 이해해 주시면 돼요. 차임. 임차권 하면 뭐예요? 임차가 거꾸로 하면 뭐니까 임차 거꾸로 하게 되면 뭐예요? 차임이니까 신청서에 뭘 써야 된다? 차임을 기재한다. 이제 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이해할 때 뭐냐면 임차권은 채권이니까 만약에 어디하고 토지하고 토지하고 뭐가 있을 때 건물이 있을 때 이 토지는 등기부상의 1번에서 이렇게 1번 임차권 무슨 등기를 설정 등기 이렇게 설정 등기를 해야지만이 대항력이 생겨요. 대항력이 생긴다. 그 소유권자가 다른 사람한테 부동산을 처분했다 하더라도 이 등기가 돼 있으면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건물은 주택임대차법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 신고. 그 다음에 상가는 상가의 인도라고 하는 것은 이사 가서 점유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세무서 가서 사업자 등록하게 되면 그 다음날 이길날 그 다음날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대항력이 생긴다는 대항력이 그죠? 최우선 면제라는 최우선 면제. 그래서 우리가 보통 9864에 9864에 날짜 전화번호의 식으로 전화번호 식으로 2705 그래서 외우죠. 3200 3200 1700 2000 1500 이 식으로 9864에 2705 그래서 9500 8000 6000 4500이면 9500이면 서울 지역이죠. 얼마까지 3200 범위 내에서 최우선 면제만 하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확정일자를 받는다는 것은 우선 면제 이 금액이 넘어가면 확정일자를 꼭 받아야지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그 저당권보다 선순위를 유지하려면 확정이자를 꼭 받아야 된다. 그런 개념을. 이게 다 배우시는 거니까. 하여튼 임차권 하면 뭐만 기억하자? 차임만 하나 딱 기억해서 이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여러분 임차권의 뭐 등기명령 이런 거 나중에 배우세요. 그러니까 기간이 뭐예요? 기간이 만료되는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죠? 이사가 버리면 요건이 충족이 안 되니까. 주인이 등기 안 해주면 뭐 하면 돼요, 이거? 법원에 가서 임차권 등기명령, 촉탁을 받게 된다니. 명령을 받게 되죠? 그게 촉탁이죠?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이제 공부하시니까 넘어갑니다. 저당권 얘기입니다. 근저당권 얘기인데,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용익물권하고 반대입니다. 용익물권하고 반대니까. 지금 여러분 용익물권을 지금 이제 써놨는데, 그거하고 반대라고 하는 것은 생각을 반대로 생각해 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뭐예요? 저당권 얘기 나왔을 때,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얘기했을 때, 나중에 뭐예요? 근저당권은 뿌리 근자니까. 일정한 기간이 확정되죠? 확정되면 저당권으로 되는 거니까. 뭐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저당권 얘기해보자. 그럼 저당권 하면, 뭐에 대해서?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돼, 안 돼, 이거? 부동산 일부에 대해서는 안 된다죠. 그 다음에 공인지분은 가능하죠? 가능하다. 근데 중복 등기는 뭐예요? 1순위 저당권, 2순위 저당권 이거 가능하죠? 가능하다. 그래서 저당권은 뭐에 대해서 안 된다고? 부동산의 일부. 다른 말은 뭐라 했는데 부동산의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 저당권 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러면 근저당권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근저당권의 통솔과 판례에서 계속적인 거래 관계에 있어서 발생하는 다수의 불특정 불특정 투채권을 장래 일정한 결산기 있죠? 결산기가 끝나면 나중에 그게 이제 저당권이 되는 건데.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 민법 시간에 이제 저당권하고 근저당권 배우니까 과연 이 저당권이나 근저당권에 대한 객체는 뭐예요? 객체는 실제 부동산 일부는 안 되고 부동산 전부 되죠? 그 다음에 권리로서는 또 뭐가 있냐면 소유권하고 그 다음에 지상권하고 그 다음에 전세권. 이게 사실 뭐예요?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겁니다. 그럼 저당권의 효력은 효력은 뭐예요? 만약에 어디에 토지 위에 건물이 1층짜리 건물 있죠? 1층짜리 건물에 대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을한테 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가 뭐예요? 큰아들이 군대 갔다 와서 아버님 고시 공부하겠다고, 고시 공부하겠다고 해서, 공부방 하나 만들기 위해 2층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1층에 저당권을 설정했는데 2층 줬죠? 이건 변경 등기하지 않더라도 이 2층에 대한 저당권의 효력은 그대로 미칩니다. 효력이 미친다는 것은 경매 대상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경매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 저당권의 효력은 어디까지, 종물이면 종물까지 다 미치니까, 만약에 저당권의 효력이 얘기 나오게 되면 무조건 뭐라고? 미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미친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러면, 저당권이나 근저당 등기할 때 뭐는 반드시 뭐예요? 신청서에 필요적으로 써야 될 내용이 필요적사항이 뭐냐? 필요적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일단 돈 빌려주는 거잖아요. 반드시 뭘 쓰라는 얘기니까. 이 채권액을 써라, 채권액. 근데 근저당일 때는 뭘 써야 돼? 채권? 최고액 꼭 써야 되죠? 채권 최고액. 채권 최고액 꼭 쓰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채권액과 채권 최고액은 구분 기재하지 마라. 무슨 얘기냐면, 세상 사람들이 신청서에 쓸 때, 이 등기부에는 뭐예요? 이 등기부에는 1번에서 만약에 뭐예요? 저당권 설정 등기 하자? 그러면 여기다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 쓰라는 얘기예요. 1억이면 1억이라고. 1억 2천이면 1억 2천 이렇게 딱 써야 돼요. 만약에, 채권자가 만약에 뭐예요? 4명 있다 그래서 A 3천, B 3천, C 3천, D 3천 이렇게 나눠 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딱 하나만 써놓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그래서 채권액과 채권 최고액이 뭐예요? 구분 기재하지 말라. 구분해서 기재하지 말아달라. 단일하게 써라. 1억 2천이면 1억 2천을 단일하게 써라. 단일 기재하라. 그런 얘기예요.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등기부에 이렇게 1억 2천이라 써야 되기 때문에 신청서에 쓸 때도 나눠서 쓰지 말고 뭐예요? 그냥 딱 단일하게 얼마로 써놓으라는 얘기예요, 이거. 1억 2천이라 쓰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반드시, 돈을 누가 빌려갔는지 채무자를 꼭 쓰라는 채무자를 꼭 쓰라는 채무자 표시. 그러니까, 갑이 부동산, 이 갑이 있죠? 갑이 부동산을 을한테 제공하게 되면 이 신청서에, 의무자도 갑이고, 의무자도, 채무자도 누구라고? 채무자도 갑이에요. 근데,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디 을한테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갑이 빌려갈 수 있죠?
그럼 이게 채무자는 갑인데 의무자는 병일 수도 있어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여튼 의무자하고 채무자가 서로 같던 틀리던 무조건 뭐예요? 신청서에는 채무자를 꼭 써서 등기부상에 채권액과 뭐예요? 채무자가 누군가를 꼭 써놔야 된다. 채무자가 누가 꼭 써야 된다는 거예요. 은행은 돈 받아야 되니까. 자, 그다음에 이제 하나 더 볼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이 부동산이 2개 이상일 때는 공동담보라고 얘기하는데 공동담보를 하는데 만약에 몇 개 이상일 때는 5개 이상이라면 등기관은 직권으로 뭘 작성한다? 공동담보 담보 목록을 뭐 해야 된다는 게 목록을 작성을 해줘야 된다. 이제 공동담보 목록을 작성하는데 이것은 제공하는 게 아니라 뭐 한다고 이거. 자, 반드시 제공하는 게 아니라 이건 등기관이 작성하는 것이니까 법이 재작년에 개정돼서 작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에 저당권에 관한 근저당이나 저당권은 같이 이제 같은 보시고 거기 쌍가라서 한번 부동산 등기법상 근저당의 목적이 뭐예요? 권리. 그래서 여기 부동산 소유권의 전부일부 소유권은 당연히 등기 대상이 돼요. 근데 2번에 거기 중요하다 했죠? 부동산의 특정 일부는 안 돼요. 3번 지상권과 전세권도 뭐예요?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대상이 된다. 그 다음에 그 신청정보의 내용에서 채권 최고액 있죠? 그 다음에 채권액 있죠? 그래서 여기 맨 아래 그런 말 써있죠? 두 번째 줄에. 맨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그 채권 채권액은 반드시 뭐예요? 단일하게 제공해야 되지. 채권자, 채무자 뭐예요? 그 수에 맞춰서, 절대 뭐예요? 구분해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 구분해서 기재하면 안 된다. 구분해서 제공할 수 없다. 꼭 암기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채무자 얘기 나오죠? 채무자 얘기 나오는데, 채무자도 반드시 어디에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반드시 기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거기 디귿번에 공동담보 표시에서 부동산이 몇 개 이상일 때는 5개 이상일 때는 반드시 뭐예요? 등기관은 뭘 작성하라고? 공동담보 목록을 꼭 작성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아닌 게 뭐예요? 변제기라든가 이자의 발생이라든가 이자의 지급시기라든가 그죠? 이런 건 다 뭐예요? 채권상의 특약 다 이건 임의적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요 지금 뭐예요? 채권액, 채권 최고액, 채무자 이런 내용이 아닌 것은 다 뭐라고 이거? 임의적 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6번에 권리직권 얘기하는데 권리직권은 뭐예요? 우리나라에 딱 앞에서 설명했지만 하나뿐이었습니다. 저당권 등기 아래에 1번 저당권부 질권이라고 딱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무슨 등기한다고? 부기 등기한다. 등기해야지만이 효력이 미친다. 그래서 거기 의에 3번 주제 부기 등기하면 질권 효력이 저당권에 미친다. 그거 추천하시고 항상 무슨 등기하는 거라고? 부기 등기한다라고 이렇게 잊지 마시고 기억을 좀 해달라니까. 그게 중요하다니까 꼭 여러분이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컨대 만약에 뒤에 만약에 뭐예요? 문제를 한번 보게 되면 문제 보게 되면 여러분이 이해될 사항이 뭐냐 하게 되면 예컨대 157페이지 보시면 거기 19번 문제 구분 건물에 관한 얘기 했는데 앞에서 설명이 들었죠? 설명드렸으니까 일단 거기 구분 건물의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무조건 뭐예요? 구분 건물을 해야 된다. 그런 건 아니니까. 일단 넘기세요. 넘기시고, 그런 거 다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각종 병역 등기에 대한 병역 등기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 지금 용익물권하고 이제 저당권에 관한 사항을 이제 마치고, 그 다음에 핵심 요약을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